야, 김이병 후반 초 온다. 네 기회는 아직 좁아할 소리가 안 들리냐? 암고어 할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나무, 나무. 암고어를 묻자 곧장 답어가 돌아왔습니다. 불이 보충장 3부 앞으로 후반 초 근무자 확인됐습니다. 저와 함께 금으로 선고 참은 후반 초 근무자들에게 별말 없이 수고해라 한마디만 남기고는 성급하게 유병수를 벗어났습니다. 에이, 저도 얼른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야 김도윤, 유병 김도윤, 너 뭔 일 있다며? 분대장님한테 대충원 들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을 있는 거야? 그게 말해봐. 괜찮으니까 어머니깐 아프십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셔? 피암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깐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서 그렇게 드신 것 같습니다. 뭐? 암이라고? 너 이거 보고 있어?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휴가 받을 수 있어. 임마 어머니깐 아프신데 아들이 가봐야지.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일병 정기휴가 나갈 때까지 못 나갈 것 같답니다. 모레부터 훈련 들어가는데 전 병력 휴가 통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중대장 진짜 쥐 같은 인간. 지는 작년 유격대 감기 걸렸다고 휴가 갔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깐 아픈 병사를 훈련 뛰게 한단 말이지. 정태수 상병님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다. 완치는 되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잘 버텨내고 계시다. 암이 조금만 더 줄어들면 수술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참이 제역기를 특팀에 말했습니다. 임마 내가 너 책임지고 휴가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중대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 야, 근무 복귀하고 뽀뽀그리 하나 때려야지. 너 이럴 때 일속 잘 챙겨 먹어야 해. 가족들은 네가 잘 먹고 잘 지내길 바라고 계실 거야. 자, 복귀 신고하고 뽀뽀 이대로 가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참 근무 복귀 신고를 마치고 활동복으로 한복한 뒤 휴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 봉지에 뜨거움을 부어 만든 뽀뽀이를 젓가락으로 고정한 채 입을 다문 채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젓가락을 풀고 라면 봉지를 벌렸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 익었겠다. 먹자. 감소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람 무슨, 도연아. 내가 전역하는 날까지 뽀뽀니는 내가 챙겨줄게. 내가 라면을 워낙 좋아해서 말이지. 내 관물대는 라면말을 날이 없다. 라면 봉지를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면발은 아직 조금 뻗어냈지만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마음속 걱정과 근심이 스르르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내가 물 딱 맞게 넣었지? 진짜 맛있습니다. 웃자식 먹고 부족하면 하나 더 먹으라. 고참은 뽀뽀이를 다 먹고 나서 자신의 입에 담배 2개비를 물었습니다. 쓱쓱 불을 부지다니 하나를 제게 꺼냈습니다. 후후, 자, 한 대 피워라. 감사합니다. 입보거리랑 담배는 근무 서고 나서 먹고 피움을 꿀맛이다. 이마,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사위선 담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식, 이제 군인 다 됐네. 요즘 군 생활도 잘하고 제법 군인 티가 난다. 이게 더 정태수 상경님도 뿐입니다. 진심으로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저기 달 좀 봐라 도연아. 허원하게 떴다. 예, 그렇습니다. 도연아, 저 달이 네 군생활이야. 허원하게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네 가족들도 저 달처럼 매일 모탈하게 살아갈 거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끝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놨습니다. 허. 다른 고참들은 저한테 눈 감아보라고 하더니 감하냐고 묻고
그게 제 군 생활이라고 했는데 정태수 삼경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고참의 가슴팍이 안겼습니다. 야, 야, 징그럽게 왜 이래? 이 자식, 군기가 빠졌네. 감에 고참 몸에 손을 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정태수 삼경님이 꼭 제 형 같아서 안기고 싶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내가 형이지. 우리 한방 쓰는 전우 아니냐. 힘들면 힘든 예색해도 되고 슬프면 울어도 돼. 군대라고 날마다 씩씩할 필요는 없어. 시커돌아 도연아 야간금을 마치고 돌아왔네. 큰 위로를 건네준 고참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도연아, 고참이랑 얘기 좀 하죠.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 나간다. 4박 5일이야. 지금 방금 휴가라고 하셨습니까? 중대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고참이 중대장이랑 말 다 끝내고 왔다. 너는 포상 휴가로 나가는 거다. 포상 휴가 말입니까? 저는 포상 휴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나가는 건 위로 휴가거나 정규가를 뺑겼으면 청원 휴가 아닙니까? 내 걸로 나가는 거야. 나 지난달 작업 열심히 해서 대대장님께 포상 받은 거 있거든? 그거 너한테 주기로 했어. 중대장이 안 된다고 난리치길래 며칠 동안 옆구리 간질이 된 아버지 좀 떨어졌다.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지만 너 휴가 내보내 주기를 했다. 아, 총대소 상경님이 따신 포상 휴가를 제가 너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나는 곧 병장이고 뭐 말년 휴가나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너 써라. 가서 어머니 얼굴도 뵙고 꼭 힘내게 해드려. 정대소 상경님, 뱀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또 다시 고참에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뱀은 이야야, 도윤아 지금 되나지야. 보는 눈들이 많다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곤란하지 이 자식아 다는 여자 좋아한다고. 저도 여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를 후임병 이상으로 아껴주신 정대소 상경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대소 상경님, 사랑합니다. 야, 너 미쳐냐? 저기 다른 애들 다 됐잖아. 떨어져, 좀 떨어지라고. 하지만 저는 두 팔로 고참을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킥킥거리는 지나가는 고참들도 있었지만 누구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대소 상경이 저를 위해 자기 포상 효과를 양보했다는 걸 말입니다. 휴가 나가는 날 아침 기상하자마자 모포를 깨고 있었고 평소처럼 고참들의 모포드 계력을 하는데 정대소 상경님이 제게 다가와 주용히 말을 건넜습니다. 도연아 모포계는 건넙도 휴게실 가서 미옷이랑 전투화부터 챙겨와서 갈아입어라. 주잇 전투복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참의 말들을 휴게실에 가보니 멋지기 칼주름이자 빈 전투복과 거울처럼 반짝이는 전투화가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대소 상경님은 저에게 휴가만 준 것이 아니라 지옷과 신발까지 깨끗하고 빨빛하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내무실로 돌아가 환복을 하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날따라 제가 유난히 반짝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내 깔 좋네. 이왕 나가는 거 깔끔하고 멋지게 나가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어머니가 부셔도 네가 잘 지낸다는 걸 보여드려야 더 마음을 놓으실 거야. 정대소 상경님, 하지 마라. 너 또 울면서 낚여오느려고 하면 가만 안 둔다. 참겠습니다. 대신 휴가 가서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어머는 열을 하고 아침 식사부터 챙겨라. 내가 당직 사령이랑 취사병원한테 다 얘기해 놓았으니까 오늘 아침은 너 혼자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아침 먹고 휴가 준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대소 상경님도 분의 휴가 더 얻게 되었고 말끔하게 차려입 입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대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도 착한 것은 어머니가 이분이 계신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셨고 누나는 대학교에 간 다세 어머니는 병실에 호록으셨습니다. 어머 병실문을 열고 들어선 한순간 침대에 앉아 계신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이 빠질 거라 꼬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모습은 상상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고 예전에 예쁜 얼굴 대신 뼈마디마저 항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된 거야? 너 휴가 못 나온다고 전화했었잖아. 어머니 머리카락이 이거 항암 치료 받으면 원래 이렇게 다 빠지는 거야. 엄마 얼굴 보고 놀랐구나. 못생겼지? 아니요, 예뻐요. 엄청 예뻐요, 엄마. 엄마의 모습이 날 쓸 것도 아련해서 저는 말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아들이 휘도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걸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컸네. 군대 가더니 늠름해졌어. 그런데 도연아 그만으로 엄마 괜찮대. 항암 치료를 몇 번 더 받구나. 서 수술하면 낫는다고 했어. 꼭꼭 나와요. 아버지도 누나도 저도 엄마가 낫기만을 기다리니까 절대로 계속 아프시면 안 돼요. 휴가 첫날 저는 어머니의 평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말도 걸고 손도 잡고 마음속 이야기도 많이 나dom십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누나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카샨터에서 일하시는 분답게 그날도 손등에 기름때가 짙게 배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점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마치 오래된 고생과 책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나왔어요. 이 녀석아 나오면 나온다고 말을 하지. 그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몰래 나오니까 2배란 더 좋으시지 않아요? 오이 누나 많이 예뻐졌는데 대학생활 재미나 봐. 병원법대에 엄마 웃음소리 깨들리다니 다 도연이 너 때문이었구나. 서운하다. 딸내미가 날마다 와도 한 번을 웃지 않던 엄마가 휴가 나온 아들한테는 아기멈추 웃음을 남발하시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 눈앞을 더 좋아해. 됐거든. 그나저나 넌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받은 거야? 아주 좋은 분이 선물로 주셨어. 좋은 분? 그게 누구인데? 저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고참인 정태수 상병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휴가 복귀날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잘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씩씩한 척하며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정태수 상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중서 도연이 왔냐?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무슨 감사? 어머니 뵙고 오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지. 그럼 내일부터 빡센 군생활 잘 버텨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했고 훈련과 작업 경계금으로 모탈이 열심히 해냈습니다. 저녁 자유시간에는 어김없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다행히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일병 3호봉이 되었을 무렵 정태수 상병님, 아니 이제는 병장님이 된 그분이 전역하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군대에서 하늘 같고 친구 같고 형 같은 존재라서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정태수 병장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냥 장기 봉보셨면 안 됩니까? 야, 도윤아, 너 말이 심하다. 고참이 여기에 말 뚝 받으라는 거냐? 그만큼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정은 엄청 많아가지고 너는 네 고참들 전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질질 짤 거냐? 네 밑에 후임들이 너 만만하게 보면 어쩌려고 그래. 가지 마십시오. 이번엔 정말로 고참을 세게 끌어안았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태수 병장님이 슬쩍 주머니에서 모은 갈릴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야야, 이거 놔봐. 나 좀 놔주고, 이거 받아.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까? 무슨 편지를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봉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신다며 통하는 거 들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이랑 휴가 나가서 알바했던 것까지 다 모은 거야. 수술비에 보태. 정태수 병장님. 사실 그 시기에 어머니는 수술 날짜를 이미 받아도 신 상태였고 수술비 문제로 아버지와 누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태수 병장님은 자신이 모은 군인 월급과 휴가 중에 알바에서 번 돈까지 못해요. 제게 건넸습니다. 됐지? 정태수 병장님은 정체가 뭡니까? 이 자식이 고음 없다는 말은커녕 정체를 묻네? 나? 네 형이다. 제시가 어머니 꼭 완치드식을 기도할게. 그러니까 나만 군생활 씩씩하게 잘해라. 하.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듯. 정태수 병장님께 드린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래. 나중에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해라. 소주 한잔 하자고. 이제 뭐하고 사실 겁니까? 내가 학벌은 고졸이고 부모님도 내가 일병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해. 너가 나도 뛰고 자격증도 따고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도연아 고참 간다. 아니 형님 갈게. 하, 부대 차려. 전역자를 향해 경례, 중, 성. 그렇게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던 정태수 병장님은 전역하시고 주영이 부대를 떠나셨습니다. 남겨주신 핸드폰 번호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마 바보셨는지 연락이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일병 정기휴가 때 정말로 약속한 소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끝내 만나지는 못했다. 한편 어머니의 피암 수술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의사 선생님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셨죠. 제가 일병 사오봉일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기꺼운 몸으로 작업을 하고 경계 근무에도 더 이상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국방 보시기에는 분명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오는 법이었죠. 그렇게 저에게도 저녁이 날이 찾아왔습니다. 후임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평온히 휴식 중이셨고 아버지는 새로 일하게 된 카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나는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 한창 박본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저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후에서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복학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백화점에서 의료를 판매했고 주말에는 산소 주변 불을 예측 위로 배는 벌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아리매든 남원내 절반 고님이 돼 시어머에서의 일상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 정도쯤이야. 그저 누워서 떡 먹는 일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를 이렇게 용감하고 단단하고 어른답게 만들어준 그 감산 한 사람이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정태수 병장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정태수 병장님 은 추억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만 하며 지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셔도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주 뛰어났다면 장학금을 기대하며 공부에만 매달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
저는 27살에 대학을 졸업했고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중견기업이었지만 실제 연봉은 중소기업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세운 가장 큰 복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었는데 27살의 여자친구는 없는 저에게는 당장 쓸 일 없는 복지였죠. 그래도 회사 일은 그럭저럭 할만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선배들이 잘 알려주었고 힘든 일은 입사 동기들과 함께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힘든 문턱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의감이 들었어요. 눈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끝없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간 고민해왔고 마지막 일탈이라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였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주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저 혼자가 아닌 대학 동기 한 명과 함께 말이죠. 시작하던 시에 사업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만 저는 이 힘든 문턱을 반드시 넘김노라 다짐했고 이를 약물고 이를 매달렸습니다. 거래처를 따내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사무실에서 동기와 함께 머리를 주었자며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했어요. 1년쯤 지나자 아주 성공적이지 않아도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자이자 직접 영업도 해야 하는 처지라 스트레스는 몇 배나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일하는 동기가 절게 말하더거냐. 야 임마, 넌 얼굴이 왜 그러냐. 단말하고 있네. 노야물로 엄청 푸석푸석하다. 그런가. 네, 우리 둘 다 똑같네. 야, 이 담배 맛이 왜 이리 쓰니? 그러게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담배 맛이 꿀맛이었는데 이 등병대의 야간금 무석으로 돌아와서 뽀글이 먹고 피우던 담배 맛이 생각난다. 우리 사업이 더 잘 풀리면 담배 맛도 좋아지겠지. 그만 내려가서 일하자. 그래, 먹고 살기 힘든 세상 파이팅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담배를 꺾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악착까지 일에 매달렸죠. 쏟다 보일 수 있는 모든 일정을 다 쏟다 보였습니다. 담배 한 병 제가 따로 나와 살다 보니 가족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고 그나마도 주로 전화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 저예요. 아픈 데는 없고요. 잘 지내시죠? 그래 엄마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야. 뭘 정할 사람들이고 병원도 못 가겠다니까. 다행이네요.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아직도 카스떡 붙을 거 있어. 인력심이 많아서 손을 못 대시겠대. 제가 돈 버니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제가 용돈 더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고집이 참 대단하시네요. 네가 버는 돈이 그게 우리 돈이냐. 그리고 네가 준 돈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너 장가 갈 때 말이야. 엄마도 참 여친도 없는데 무슨 장가예요. 그리고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최소 5년은 더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냐? 도연아, 그건 너무 늦어. 인생이 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적당이라고 적당히 괜찮은 여자 만나봐. 그리고 네 누나는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이게 나온다더라. 누나가요? 그뜻 말한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야. 야, 우리 누나 대단하네. 그 더러운 성격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꾸셨더래? 지금 뭐라고 했냐? 네 누나 성격이 어떠다고? 네 누나는 나 닮았거든. 말 조심해라. 니네, 알았어요? 동담이죠. 아무튼 누나라도 결혼한다는 게 다행이네요. 남매 둘 다 솔로였으면 엄마 아버지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네 누나가 정식으로 남자친구 소개해주겠대. 뭐야? 볼 수 있어. 인사를? 그럼 연과 상견례까지 바로 가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네 배영들 사람 주말에 온다니까
무조건 와, 알았어요? 의사미영 궁금해서라도 갈게요.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아마 엄청 순하고 착한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랑 결혼하겠죠. 저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나와는 사이가 좋았고 성격도 털털해서 이런 장난쯤은 가볍게 넘기곤 했죠. 그리고 사이 뒤 주말에 하루 업무를 비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팬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얼굴을 살이 많이 오르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카스토는 언제까지 다니실 건데요? 야, 이만희 엘베. 아직 생생하거든? 건강 말고 가진 게 뭐가 있어? 탈씨름 한 판 할래? 아이고, 됐어요. 아버지, 지난번에 손목 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지 힘센 거 아니까 그만 좀 잘 아가세요. 부모님과 인사를 마친 뒤 저는 고개를 돌려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김수영 의사 사모님 되실 분이라고? 아주 그냥 보스가 달라졌는데? 까분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누나 의사 선생님을 대체 어떻게 꼬신 거예요? 누나가 얼굴로 승부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격은 더더욱 안잖아. 뭐고 이긴 거야? 야, 너 진짜 따블래? 나 밖에 나가면 아직도 20대 초반 애들이 번호 달라 그런다고. 이 누나는 아직 건재하다고. 그래. 근데 늦어보기엔 그냥 옆집 아줌만데? 이 자식이 또 어디서 까보냐? 아, 알았어. 장난이야. 누나 건재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끄럽고도 정경은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고 매형 되실 분이 오시기 전 상을 펴고 어머니와 누나가 만든 요리들을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마침 누가 큐사인을 준 듯 기가 막힌 타이밍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나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열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헌칠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눈은 느껴졌습니다. 누나가 남자 보고는 타고났구나 하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지난번은 밖에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뵙게 되네요. 잘했어. 오늘은 우리 도윤이도 내려왔어. 그 바보셨다는 아버님이시군요. 어디 계신가요? 직접 얼굴 좀 배워야죠, 자기야. 내 동생이 나더러 봉 잡았다고 얼마나 석글 걷는지 몰라. 정신 좀 차릴게 해줘, 알았지? 뭐, 드린 말은 아니잖아. 진짜 복 모졌잖아. 뭐야 자기까지 이럴게요? 알았어. 아무튼 얼른 소개 좀 해줘. 천아, 뭘 걸 좀 보자고. 야, 들이나, 가까이 와봐. 예의 바를게 인사 올려라. 저는 누나의 예비탄 팬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나랑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은 했지만 우리나 울리면요. 진심으로 절대로 가만 안 됩니다. 저 특수부대 출신이라 웬만한 남자 선호성 때려는 듯 필 수 있다고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 질질 자는 건 소용 시간이라 도연시안이었어요. 요즘 더 막 울고 불고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순간 예비 매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그 얼굴, 진심으로 그리워했고 정말 다시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 매형이 활짝 웃으며 말일 리 있다고요. 김도연, 야, 벌써 고참 얼굴을 까먹은 거냐? 그리고 뭐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야, 임마, 우리 그냥 보병 나왔잖아. 와, 설마 정태수 병장님? 저 정말 정태수 병장님 맞으세요? 이제 기억하나 보네. 고참 얼굴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격리 한번 해봐. 정태수 병장님. 대수요. 저는 울음을 꾹꾹 참다. 결국 목 놓으며 정태수 병장님을 끌어 안았습니다. 대체 왜 연락이 안 됐던 겁니까? 미안하다. 도연아, 사정이 있었어.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고 말일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분이요.
이분이 바로 저한테 돈 봉투를 줬던 군대 고참이에요. 엄마 수술비하라고 자기가 모은 전역 자금을 다 주고 떠났던 그 고참이에요. 그러자 부모님이 자리에서 벌떡이라며 놀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마웠던 고참이 정서방이었어? 아이고, 이 사람. 그럼 왜 친작에 말을 안 했어? 어머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도연이가 소용이 동생이라는 걸. 참 이념도 깊죠. 에이, 소용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알고 보니 도연이랑 가족이라면은 은명이 한다고 하여. 근데 도연아, 그만 좀 안고 팔 좀 풀어줄래? 나중에 실컷 겨우 하나도 되잖아. 일단은 이 팔 좀 풀고 밥 먹자. 부모님 기다리시잖아. 저는 그제의 매형을 안고 있던 발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울음을 꼭꼭 삼키던 얼굴에는 웃음이 반졌고 기품이 눈물을 대신했죠. 다 함께 식탁에 앉았고 따뜻한 밥과 반찬들 사이로 군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등병을 떼어 퇴수영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근무석으로 돌아와서 뽀뽀 하나 먹고 담배 한 테 쫙 피우면 그게 또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 놈 봐라. 에이, 비압에서 담배 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죄송. 아무튼 퇴수영이랑 군대에서 참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형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졸이었잖아요. 어떻게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자 매형, 많이 퇴수영이 주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막노동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살았어.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핸드폰은 없애고 연락 다 끊고 공부만 죽어라 했지. 결국 의대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군요. 맞아. 진짜 큰 결심이었거든. 어설프게 공부하면 포기할까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 근데 도윤이 너한테만큼은 연락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안하다. 맞아요. 제가 형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담배 피울 때마다 생각났다고요. 형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 수백 번은 했어요. 자식 생각해줘서 고맙다. 우리 찔찔거리다니 이 등변이 이제 이렇게 늙는만 사내가 돼 있다니 참 대견하네. 그래, 요즘 사업한다며. 군대 이야기에서 제 사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네, 작년에 시작했어요. 아직 크진 않지만 그룹 저럭 먹고는 살아요. 내가 좀 도와줄까? 사업인 인맥이 제일 중요하거든. 내 환자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많아. 내가 소개해 줄게. 형은 진짜 아직도 나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아요? 저야 당연히 감사하죠. 소개 팍팍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집에 인사려 온 정태수 병장님은, 아니, 이제 매형이 되는 그는 누구보다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쓰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들든 저의 수다를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셨고, 누나는 군대 이야기가 또 시작되었다며 귀를 호비며 투덜거리었습니다. 둘이 아주 죽이 참 많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태수 씨가 내 동생 고참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엄마 수술비 다지 못해준 그 고참이었다는 건 완전 쇼킹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쇼킹할 일이라고. 나는 그냥 착한 후이 많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폭발차서 잔잔하게 말을 덮으셨습니다. 그때 형이 준 봉추가요. 어쩌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나 봐요.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게 된 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었나 봐요. 맞아요. 누나의 우리 운명이 처음으로 이어진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되는 거네. 아유, 형, 그게 진짜예요. 우린 가족이 될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되었고, 결국 눈을 떠보니 어니 벙벙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 뭐지?
나 지금 하늘을 나는 건가? 자식, 내가 넣어버소. 이제 침대 눕혀줄게. 어라, 대수형이다. 정태수 병장님, 우리 매형이다. 대수형이 나를 업고 있어요? 그렇게 좋네, 자식아. 내가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해주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봐. 형은요, 나한테는 히어로예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것처럼 형은 나에게 정태수 병장, 메인 세상에서 제일 멋진 슈퍼 히어로예요. 고맙다, 도연아. 자, 이제 누워서 북자. 형은 이만 가볼게. 안 돼, 곽이는 어디일까요? 내 옆에 누워서 자고 가요. 귀엽다, 귀여워. 근데 나는 지금 소영이랑 데이터를 가야 돼. 아다, 우리 누나랑 결혼하실 분이지. 그래요? 가요, 데이터로 가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듣고 가세요. 이렇게요? 대수 형, 나 진짜 형을 사람. 술에 취한 채 정태수 병장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모조리 쏟아낸 덕분인지 마음이 시원하게 후련했습니다. 기분 좋게 깊은 잠에 빠졌고 마침 꿈 돋떴습니다. 그 꿈속은 아주 오래전 군대의 한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축 늘어진 몸을 간신히 높이던 그때 정태수 병장님이 봉지라면을 꺼내들었고 그와 나란히 앉아 뽀뽀이를 해먹던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끌어졌습니다. 꿈속에 저는 매형이 된 병장님과 마주 앉아 후루룩 후루룩 접접거리며 뜨끈한 뽀뽀이를 먹었습니다. 그 잡잘하고 구수한 맛, 그리고 고등하루를 함께 넘기던 그 감정까지 꿈은 짧지만 진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꿈속에 그 장면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저도 모르게 부엌으로가 봉지라면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더연아, 라면 먹게? 어제 그렇게 술 마시더니 이리 저, 내가 끓여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뽀뽀이로 해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군대 생각 좀 하려고요. 그렇게 저는 라면 봉지를 싹 피웠습니다. 따끈한 국물 한 방울까지 교복을 이속의 군대 시절의 추억도 형에 대한 고마움도 가족이 된 기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매형은 가족에 따로 없었기에 산견이는 생략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수는 차분하게 잘 진행되었고 축가까지 모두 마친 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축가 이어서 특별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신고의 동생 김도영 군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정태수 병장님과 군 생활을 했던 고찬들과 함께 군복을 차려입고 입장했습니다. 앞으로가 하나 둘 각을 맞춰 박자에 맞게 행진하자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찬들과 함께 신랑 신부 앞까지 걸어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제자리의 첫 하나 둘 매형은 저와 그리고 함께 군 생활을 했던 후임병들을 보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오는 게 일반적인 풍경인데 저희 누나는 마치 안고 건조 중 환자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이 웃고 저는 제자리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군가 준비. 저번 도운 하나 둘 군가는 진짜 사나이 군가 시작. 군가를 짧게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군가 그만 반동 그만 부들 체륵. 신랑 신부에 대해 경례 조용 성. 그러자 매형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격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종성 고맙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 저는 조향자로 돌아서 하객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오늘의 신랑 저희 매형 정태수 형님은 과거 저와 군 생활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피암으로 투병 중일 때입니다. 형은 군대서 받은 월급을 모으고 휴가 나와서 알바까지 하며
번 돈은 저에게 치료비 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제 매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 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랑과 신부를 향해 마음을 담아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제 진심을 담아면 목소리가 하객들의 마음에 닿자 식장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이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매형은 더욱 크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매형 정태수 병장님의 눈물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고 고맙다. 또 유나 정말 고맙다. 네가 진짜 내 동생이구나. 결혼식은 그렇게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최고의 순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신혼집에서 아주 예쁘고 단란하게 잘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이 소개해준 사업가 덕분에 제게 큰 일거리가 들어왔고 그 덕에 매출도 꽤 늘릴 수 있었답니다. 매형 정말 고마워요. 진짜 큰 덩어리를 하나 닫았어요. 이거 다 매형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일도 잘 됐다니까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한 독 쏠게. 아니요, 제가 써야죠. 에이, 벌써 준비 다 해놨어. 너랑 먹으려고 아껴뒀지. 짜잔. 그러더니 매형은 진료실 구석 바닥에서 뽀뽀니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꿀맛이지. 뽀뽀니를 쏘시는 거였어요?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좋아요. 오랜만에 형이랑 마주 앉아서 뽀뽀니 한 판 때려봅시다. 그리어 국물 흘러내리지 않게 마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안 잊었네. 좋아. 그럼 뽀뽀니 한 그릇 끓여보자. 그렇게 저희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뽀뽀니를 함께 먹고 냈습니다. 뽀뽀니 하나의 군대 시절 초옥부터 지금까지 고마움을까지 본인과 좋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는 난리가 났답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을 리 없고 게다가 비누를 뜨거운 물 붓는 건 더 나쁘다며 매번 볼멘 소리를 쏟아냈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가끔씩 몰래 만나서 뽀뽀니를 나눠 먹고 있답니다. 진짜 꿀맛은 절대 안 변하니까요. 돼 나이가 30 중반이 되자 드디어 2년이 된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연애였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존중이 깊었고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고를 때 일부러 누나와 매형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동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누나와 티격태격 다투는 재미도 자주 느끼고 싶었고 무엇보다 미영과 수시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말에 전화 다시 마주 앉아 뽀뽀니를 먹던 시간처럼 매형과 여질 소소한 일상들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부부는 누나 부부와 함께 종종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죠. 하지만 저와 매형이 모이기만 하면 늘 같은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고 훈련소의 모래바람 속으로 철문을 눌렀고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야 하는 누나와 채아내가 단단히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군대 얘기 금지? 그런데 화는 둘이서만 많았을 때 하라고 우리 앞에서 지경 군대 이야기 그만 좀 해. 지금 몇 번쯤이야? 맨날 유격이 어쩔고 혹한기 훈련이 젖전에 귀 딱 잔졌다고. 누나, 지금 막 유격 훈련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거든? 누나, 유격이 꽂이 뭔지 알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누나를 안 갔다 왔으면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봐야지. 유격이 꽂은 바로 행군이야. 그것도 그냥 고른 행군이 아니라 30kg 가까이 되는 군장을 등에 메고 아무도 안 다니는 산길을 수십 킬로 걸어야 하는 그런 행군 말이야. 산 위로 오르고 진흙 밟고
땀 범벅돼서 헛갑대다가 부대 복귀했을 땐 발바닥에 물집에 터지고 진짜 죽을 맛이라고. 근데 그렇게 고생 끝에 하는 게 뭔지 알아? 보나마나 뽀끄리를 먹겠지. 뒷동댕. 정답. 야 누나가 이제는 군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셨네? 뽀끄리. 그게 진짜 힐링이었단 말이야. 지겹다 지겨워.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하지. 여보, 도윤이가 또 이랬는데 자기를 또 말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도 재밌는데. 군대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데. 그 시대를 고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지. 자야, 나중에 군대 체험 프로그램 같은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곡을 이토록 얘기하는지 100분의 1은 알 수 있을 건. 됐거든요. 난 벌써 귀 딱지가 앉았다고. 진심이야. 나중에 군대용으로 악몽 꼴 것 같아. 알았어. 처남,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군대의 얘기 잡고 고기나 집중해서 먹자. 한우 앞이니까 군대도 잠시 후퇴. 오케이, 군대 이야기는 후퇴. 자, 왜 투자 안 들어와요?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건배. 그렇게 저와 매형은 지금도 전우이자 친구 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매형이 사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회사의 규모가 조금씩 커졌고 이제는 직원도 생기고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저의 군대 시절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진 특별한 인연, 그 인연이 가족이 되어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까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잠들어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한 번쯤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에 따뜻했던 말 한마디, 땀 냄새, 비행 웃음, 그리고 함께 울었던 밤을요.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된 저희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